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사고 영향이 너무 커져서 드디어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배터리를 조금 깊이 설명을 하잖아요. 요즘 리튬이온 배터리도 계속 개발 중에 있어서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 셀조차 10년도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는 아직은 어렵지만요. 이번 원인이 됐을 법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터졌다고 했잖아요. 그 때문에 제가 알고 있던 지식 중에서 떠오른 내용이 있습니다. 배터리는 셀 단위로 또는 팩 단위로 BMS가 배터리 잔량을 균일하게 하는 회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차의 전기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류는 흐르게 되고요. 셀 또는 팩마다 효율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셀마다 조금씩 남은 전하량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걸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에선 배터리끼리 전류를 교환합니다. 즉, 효율이 좋은 배터리에서 효율이 나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는 것이죠. 이걸 액티브 셀 밸런싱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패시브 셀 밸런싱은 가장 낮은 수준의 셀에 맞춰서 부하를 강제로 주어서 전체를 맞추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면 쉽게 구현은 되지만 배터리가 이상하게 빨리 줄어들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전기차는 거의 액티브 밸런싱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즉, 가만 놔둬도 충전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충전 시에는 덴드라이트 현상이 발생을 하지요. 덴드라이트가 만들어지는 아주 알기 쉬운 영상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 덴드라이트가 점점 자라서 아래의 양극재에 닿는 순간 합선이 되어 열폭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덴드라이트는 이온화된 리튬이 음극에 가서 충전 상태가 되는 도중에 석회동굴처럼 고체화가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고체화된 리튬 가지가 점점 자라나는 속도는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고요. 운이 없어서 너무 빨리 자라게 되면 내부 합선이 되어서 열폭주가 시작되죠. 열폭주는 합선이 계기가 됩니다. 합선 자체를 셀 내부에서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에 있는 수만 개의 배터리 셀 중 하나가 이 현상으로 열폭주가 일어나면 소위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고 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사고로 인한 충격 등에 대한 대처는 내가 조심해서 몰면 확률을 낮출 수는 있다고 해도 덴드라이트 현상은 내가 컨트롤 가능한 영역이 아니잖아요. 사고로 남이 받으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화가 많고 내가 먼저여야 하는 한국에선 더더욱 위험한 차량 타입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극히 낮은 확률로 나타나는 현상인데다가 5년 이내의 발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하지만 셀의 효율이 균일하지 않거나 BMS가 충분히 좋지 않다면 5년 이내라도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만 화재가 많아 보일까요? 이런 열폭주 사고는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데다가 한국만큼 밀집된 환경이 적기 때문에 차량 한 대 전소한 걸로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 여러 나라에서 전기차 화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더 밀집되지 않았냐고요? 문제는 일본의 차량은 신차가 혜택이 많아서 5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유지비보다 신차 구입이 싸지는 타이밍이 있어서 5년 이상 가지고 있는 차가 굉장히 적고요. 오래된 중고차는 해외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일본은 신차가 싸니까요. 게다가 5년마다 신차를 구입하면 되니까요. 게다가 전기차 보급률은 세계 최저잖아요. 가장 재밌는 건 일본의 자동차 평균 운행거리가 연간 6,000km 정도라서 전기차가 보급이 된다 하더라도 덴드라이트로 인한 열폭주가 일어날 만큼 차를 타지 않을 확률이 더 높겠죠. 가장 걱정되는 게 상용 차량이나 버스인데 일본은 전기버스보다 수소버스를 확산시켜서 전기버스는 아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현재 가장 위험한 나라가 중국과 한국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 아직 10년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충분한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내달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신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실험적으로 판매를 했으니 그에 대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만큼은 안 해줬으면 하네요. 옛날부터 뭐든 유료 베타 테스터가 너무 보편화되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벤츠 전기차의 EQE 시리즈는 벤츠에서는 CATL 셀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을 까서 보니까 파라시스 제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에 배터리 제조 요청을 가끔 하는데요. 중국 제조 공장에서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과 LG셀, 삼성셀 중에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전해 보이는 LG셀을 쓰겠다고 연락을 하면 그 셀로 제조해서 보내줍니다. 실제로 제품을 까서 보면 셀에 LG라고 적혀 있고요. 설마 그 겉면까지 위조했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리라고는 믿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한 중국산 배터리는 LG 배터리가 아니라 제가 주문한 오리지널 ODM 배터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제가 광고한다면 안정적인 LG 배터리 셀로 만든 배터리라고 광고를 하지 않겠나요? 즉, 파라시스가 CATL 셀로 제조한 배터리 팩이라면 벤츠의 입장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셀도 중요하지만 결국 BMS는 어디 걸 썼는지 팩은 누가 제조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냥 중국산 이러면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셀, BMS, 제조 경험이나 능력 이 모든 게 중요한데 그동안 너무 간과해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에선 여기저기 사기나 속임수가 많다 보니까 일반 한국인들 중에서도 전문가 레벨로 아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엑셀조차 기동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한국에서는 컴퓨터의 원리도 모르지만 컴퓨터를 부품을 사서 조립하는 사람조차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도 자신이 소유한 전기차나 전기자전거, 전자기기 등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